예, 지난주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주 강의에서는 이제 경금이 금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비견을 봤을 때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였지만 경신이 경신, 경자, 경진 뭐 이렇게 교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신일주가 경신을 만났다. 네. 자, 고전에서는요. 공방살이라고 했어요. 이제 저 고전 배울 때는. 왜냐하면은 똑같은 놈이 똑같은 놈을 만났으니까 이 놈이 난지 저 놈이 난지 헷갈렸다. 이거 그래서 공방살이다. 그래서 이게 공방살은 뭐냐? 독수공방의 줄임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전에서는 배웠는데요. 자, 우리 물산에서는 그렇게 일단 안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경신인데 대운이 경신이다. 그럼 내가 얘를 이기면 돈 버는 거고요. 못 이기면 가만히 놀면 돼요. 뭔 말이냐. 우리가 비견을 이기는 글자가 뭐죠? 관성. 그렇죠. 자, 내가 원국에 관이 있다. 네. 그럴 때 비견을 봤을 때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원국에 관이 있을 때는 비견을 이길 수 있죠. 그럼 뭘로,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관성 때문에 이긴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땐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내가 비견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승진은 누가 먼저 하겠어? 비견이 아니죠. 내가 먼저. 왜? 나는 관이 있고 비견은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관으로 인해서 비견을 이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사주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병화가 있든 또는 정화가 있든 어디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어쨌든 뭐 뿌리가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 이럴 때 내가 관을 지녔을 때 비견을 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죠. 그러면 그땐 직장 생활에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괜히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에서는 해도 되겠죠. 해외에서는 비견 처리가 되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사업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로서는 돈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놀아야 돼요. 네. 그냥 우리 청원 선생님 표현으로 유유작적? 예, 유유적적하게 놀아야 돼.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놀기가 10년 동안 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 10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돈도 못 벌고 10년 동안 놀았다. 어느 여자가 그 꼴을 봐주겠습니까? 당장 이혼당하겠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일 때 상관없죠. 그냥 내가 사업으로는 안 되고 직장 생활 안 한다. 그럼 그냥 놀면 돼요. 놀면은 경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기고 지고가 아니죠. 그냥 내가 집에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자 사주에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관성을 지닌 거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경신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죠. 물론 남편에게 돈을 타서 써야 되니까 눈치를 볼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제권이 남편에게 나오면은 누구나 다 그거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나도 직장 생활하고 부인도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면은 남편들도 부인 눈치를 봐요. 어쩔 수가 없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남편의 눈치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어도 문제는 경신일주가 경신대우를 만나서 사업해가 돈 날리는 거에 비하면 싸게 먹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턱대고 안 좋다? 역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자, 이 사주가 직장생활, 관이 있어서 직장생활을 한다. 예를 들면은 직접적인 화가 없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임수가 있다? 또는 뭐 시에 있어도 상관없어. 네. 아니면 여기에 개수가 있든 수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수는 뭐를 감당해요? 화를 감당한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신을 받다. 나쁠 게 없어요. 거듭 말하는데. 예.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내 부하 직원으로서 나를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경쟁 라이벌이 내 밑으로 와서 나를 도와준 역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쁠 게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경신일주가 예를 들면은요, 약해지려면은 인성이 일단 없어야 돼요. 인성이 없는, 그렇다는 얘기는, 인성이 없다는 얘기는 토가 없어. 그러고 내가 약해지려면은 이게 자를 만나고 자시에 태어나야 돼. 그러면은 양쪽으로 신자진을 하면은 이 경금이, 물론 양쪽으로 신자진이 사실 되지는 않지만 경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신자진으로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요럴 때 경신대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자가 두 개니까는 신금도 두 개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신자진에서 짝을 맞추고 싶은 거죠. 자, 요럴 때 동업이나 공동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했을 때 해외를 대상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은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힘이 누가 더 세냐를 따져보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왜? 이미 나는 신자진은 설기가 심해서 아무리 금이 물에서 노는 걸 좋다고 해도요, 설기가 심할 때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 동업이나 공동투자해 갖고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 왜 생길까요? 법이라는 거는 뭘로 인해서 생길까요? 관으로 인해서 생겨. 근데 신자진이 무엇 때문에 관을 만들어낼까? 비견과 비견이 부닥치면은요, 결국은 의지를 어디다 하죠? 비견을 제압하는 게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친구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다, 법의 힘을 빌리죠. 비견들의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견을 이기는 게 관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어려울 게 없고, 경신대운. 죄송합니다. 경자대운. 네. 좋죠? 네. 좋긴 좋은데, 경신이 경자를 받잖아요. 안 좋아. 물론, 100% 안 좋은 건 아니죠. 구조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일단, 배우자궁이 신자진의 변동,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비견이 왔어. 비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별분리 역할. 아까 제가 경신에서 빼먹었는데, 자, 경금일간이 대운에서 경을 보잖아요. 그럼 일단 이별분리의 역할이 생겨. 그러면 무슨 얘기냐? 관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 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직장인이라면은 직장 생활하기가 싫어져. 그러고 왜 감히 내가 경금인데 어디 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 하는 식의 마음이 생겨갖고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걸로 마음이 가고요.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 외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이별분리 작용이니까. 이별분리라는 얘기는 떨어지고 싶은 거야. 경경이 만났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신이 경자를 만났죠. 배우자궁의 변동수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또 경금과 경금의 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신자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원국에서 예를 들면은 수가 개수만 있었다고 칩시다. 예. 다른 건 수가 없어. 네. 그럴 때 이렇게 경자대운이 딱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신자진으로 인해서 뭐가 떠요? 임수가. 자, 그럼 요 임수는 이 개수에서 놀던 이 경금 입장에서 갑자기 물이 커졌어. 비견으로 인해서 신자진이 돼서 커졌죠. 그러니까 이 임수가 떴으니까 나도 병화나 정화나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럴 때 이제 정치 권력과 인연 맺었어. 이제 이런 구조가 돼서 갖고 병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정치 권력과 인연 맺죠. 근데 문제는 개수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왜? 임수의 병화가 뜨려고 해도 개수가 먼저 가려버려요. 이럴 땐 또, 그러니까 이럴 때 금이 비견과 더불어 신자진 수가 생겼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비견 때문에 내가 명예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래서 정치 권력이나 선출직 명예에 도전하려고 해.
왜?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한번 어디 나가보지? 네가 나가면 내가 확실하게 몇만 표는 찍어줄 수 있어.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갔을 때, 물론 이제 그 구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지간하면은 나갔을 때 좋은 결과 보기 쉽지가 않죠.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이거를 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살기 싫어서 그만뒀다? 그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진을 만났다. 경신일주가 경진대운이다. 자, 똑같아요. 역시 일단 머릿속에서 비견대운이라는 게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비견대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별분례 작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면은 모든 사주는 일단 내가 원국에 비견이 있든 없든, 예, 비견대운에서는요 항상 비견이 비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는 경금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간들은 비견대운을 보면은 이별분리 작용을 다 하죠. 그럴 때 진토라는 글자와 요 신금이라는 글자가 배우자궁의 변동을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남자 사주에서는 재의 변동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자 사주에서는 관의 변동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따진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를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가 해소가 됐다, 그게 안 벌어지는 시점이라면은 요 글자를 통해서 재물이나 명예가 어떻게 커지는가를 따져보셔야 돼. 그러자면은요, 머릿속에서 먼저 이 사람의 직업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국을 상담하실 때, 그러니까 손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일단 직업을 추론을 해서 그 직업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요 신금하고 진토가 신자진을 만들어서 간목을 키우면 재물이 커지죠. 사업하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자진 술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해외 유통, 음식, 그런 것과 인연을 맺으면 재물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토가 역시 또 진유합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진유합이니까 입으로 인해서 또 입이니까는 교육이라든지 남을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음식과 인연 맺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갑을 키울 수 있다. 이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직장인이라면은 신자진이 될 때 명예가 올라가죠. 그럴 때 비견을 제압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승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응용을 잘 하시면은 세운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국을 이해하고 대운을 이해하면은요, 세운은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진까지 봤고요. 자, 경호. 경인. 네. 비견이 인목을 달고 왔네. 그죠? 나는 경신이고, 그러면 나는 큰 칼이야. 비견은 경인이니까 작은 칼이야. 자, 이럴 때 요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럴 때는요, 내가 경인을 이길 수 있어. 내가 큰 칼이니까.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비견이 인목을 달고 왔으니까 내가 쟤랑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해서 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요, 걔하고 나하고 한 뿌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나는 경신이고 얘는 경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자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작은 칼이야. 나에 비하면. 나는 큰 칼이면은 경금치고는 나보다 작아. 그렇지만 내가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경신의 신금을 비견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인목을 갖고 있는 칼자루를 쥔 놈이 이겨.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은 망하는 거고, 그럼 안 했다. 비견의 재물을 내가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가시려나? 예. 하여튼,
나중에 이제 한번 원국을 제가 풀어드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경인을 봤다. 자, 그 다음에 경호를 봤다. 원국에 수가 있다. 그럴 땐 땡큐지. 뭔 말이냐? 오화라는 게 지금 인호술의 개연성 오화자고 천간으로 따지면 병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병화는 어디 뜨기 좋아해요? 임수에 뜨기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천간으로 임수가 있다. 어디에 있든 또는 자수가 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신자진으로 있을 때 신자진으로 있을 때 경호대운이 왔다. 그럼 이 좌우축은 한번 깨지겠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자수가 두 개야. 이렇게. 그러면요, 원래대로라면은 신자진이 2대1이기 때문에 합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경호대운이 왔어. 그러면 오화 하나가 자수 하나를 제거했죠. 그러면 이때 또 신자진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신자진의 천간 임수가 와갖고 이 오화의 천간 병화가 와서 뜬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 원국에 있는 글자에서 만약에 이렇게 자가 두 개가 병이었던 거죠. 왜? 신자진을 하려고 했는데 자 하나가 있으니까는 계속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화가 와서 하나 병을 제거해 준 거죠. 그러면은 오화 덕분에 병이 제거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명예 덕분에, 관이니까 명예 덕분에 병이 제거가 됐어. 그래서 이럴 때 명예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 좋은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시냐면은, 아, 원국의 문제점을 대운에서 제거할 때, 그럴 때 좋았지. 그럴 때 그 대운의 글자가 재물이면 재물이 늘어나고 명예면 명예가 높아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하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조열하다. 오행이 조열하다. 월령이 아닙니다. 오행이. 월령 얘기 하지 마세요. 오행이 조열할 때 경호대운이 왔다. 당연히 안 좋죠. 특히 화로 인해서 조열한 사주에서 오화가 경호대운이 왔잖아요. 그럼 비견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비견으로 인해서 재물이 날아간다든지 비견으로 인해서 관이 생기는 거예요. 관재수. 예. 근데 이 오화는 인호술로 인목을 태우죠. 그럼 비견으로 인해서 재물과 명예가 호로록 다 사라진다. 예, 오행이 조열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역시 경술. 이것도 똑같아. 오행이 조열하냐, 한습하냐. 태극을 통해 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령을 논하지는 않지만은 조우나 오행상의 조우라든지 억부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이거 다 봅니다.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물상이라고 해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고전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전에서는 그냥 중화를 보지만은 우리는 태극을 통한 중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화 속에서는 억부라든지 조우라든지 병약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술이라는 글자가 왔다. 자, 오행이 한습하다. 이럴 땐 좋아. 오행이 조열하다. 안 좋죠.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꼭 이 경경이 무슨 짓을 해요? 이별분리. 예. 자, 경경이 만나면 끌어오는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을목. 을목이라는 꽃나무라는 거는 기토와 더불어 가정처럼 본다고 했죠. 기토가 가정이고 을목은 그 가정에 심어진 꽃나무니까. 그러면 뭐예요? 조열할 때, 원국이 조열할 때 경수를 봤다. 가정의 문제도 생기겠죠. 근데 원국이 한습할 때 온 경술은 꼭 그렇게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경술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신금을 봤어.
자, 일단 경금이 신금을 봤다는 얘기는 큰 칼이 작은 칼을 봤죠. 부하 직원이 생긴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신금은 뭐를 끌어올까요? 네, 병화를 끌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요때 요 신금이 내가 만약에 수가 있을 때 신금대운이 왔다. 땡큐지. 왜? 나한테 필요한 명예를 누가 갖다 줘요? 비견이. 우리도 겁자란 말 안 쓰고 그냥 다 비견을 통칭합니다. 신금이라는 글자가 끌어오는 병화가 내가 임수를 갖고 있을 때는 내 명예를 만들어주죠. 그런데 내가 수가 없어. 네. 경금이 수가 없으면 관을 감당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신금에서 갖다 주는 병화라는 거는 법적인 문제겠죠. 좋을 게 없죠. 그런데 또 더 안 좋은 건 뭐냐? 원국의 정합밖에 없어. 화가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수가 없는 금은 화를 감당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원국의 정화가 있다. 이럴 땐 이 정화가 땡큐가 돼요. 예를 들면은 정화가 뭘 갖다 줘? 임수를. 그렇죠. 그러면은 정의만 목도 되지만은 정화로 인해서 임수가 따라오고 그것이 배우자고 신금이 있을 때는 신자에 대한 개연성을 만들죠. 자, 이럴 때 땡큐인데 문제는 뭐냐? 신사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 이제 신사해야 될 차례니까. 자, 신사일 때 이럴 때 신금에서 병화를 갖다 준다고 했죠. 그럼 이제 병정 갈등이 돼. 자,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원국에 갑이 있다. 여기에 갑이 있든 여기에 갑이 있든 그 갑이 병정을 해소할 수 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이 신사가 되게 좋은 거야. 뭔 말이냐? 자, 경신 입장에서 신사대운을 만난 거죠. 그런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여기에 정유, 그 다음에 정의만목, 갑진, 뭐 갑진을 6.5로 할까? 예, 너무 속보이게 예를 들면은 에이 그런 일 누가 못해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예, 여기 원령은 비워놨어요. 예, 우리는 원령 안 따지니까. 자, 이럴 때 신사대운을 만난 거야. 그러면은 이 원국을 먼저 해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보면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맞아. 정화가 끌어온 게 뭐예요? 임수. 임수의 뿌리 뭐예요? 자수. 그 자수가 여기 신금, 여기 진토. 그러면은 이럴 때 자수가 내려올 수 있어요. 정화로 인해서 끌어온 임수가 신자진의 자수를 내려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요 간목일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신사대운이 왔어. 그러면 신금의 병화를 끌어와서 이 병정 갈등 아닙니까? 병정 갈등 맞죠. 그런데 뭘로 가려? 갑으로요. 갑으로 가린다는 얘기는 병정을 써먹을 수 있죠. 자, 그럼 이럴 때 이 사화가 인신사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유금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금이 아니야. 정유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럴 때 이 사화가 신금의 뿌리 유금이 내려와. 그럼 사유축이 되죠. 자, 이 사유축이 무슨 짓을 하느냐? 신자진의 물을 키워. 금생수로요. 그럼 이 간목은 더 잘 커. 그러면 신금의 뿌리 유금이 사유축을 하게 되면은 이 유금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갈도 생겨지는 거고 신자진의 물도 커진 거죠. 그러면 이 신사가 효자가 되는 거죠. 좀 복잡할까요? 이해가 안 가실라나? 근데 이런 게 이제 물상의 이제 풀이 과정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려움 할 수 없죠, 뭐. 네. 근데 요런 구조일 때는 요럴 때 나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갑진이 아니라고 치고 술토다. 예. 그러면은 이제 원래 갑진이 올 수가 없다. 예.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다 치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경진밖에 못 오는 건데 제가 이제 갑진으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술토다. 예. 정화가 있고 술토가 있다. 이럴 때 신사대운이잖아요. 이럴 때 애누리 없는 병정 갈등이야. 왜? 술토가 있기 때문에 또 사화도 있고 하니까 요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가 갈등 구조를 만드는데 갑으로 못 가리면은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갈등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끌어오는 병화가 갈등, 원국, 이 경금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관이냐, 아니면 감당할 수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막연하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한다고 할까? 아무튼, 그 뭐, 원래 기초는요, 당연한 과정에서 그 당연한 말 속에서 자기가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신유. 경신, 큰 칼, 신유, 작은 칼. 만약에 말이죠, 원국이, 원국이 목이 많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뭐, 갑인이 갑수를 받다. 아무리 경신이라도 갑인 갑술. 기왕이면 뭐 여기 뭐 자수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럴 때는 신유가 오는 게 땡큐야. 감사하죠. 왜? 내가 경신일주지만은 자수가 있으면 여기 또 신자진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큰 칼이지만 칼이 약해져. 뒷심이 없는 거죠. 이럴 때 갑인 갑술인데 이 갑갑을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신유가 왔어. 그러면은 큰 칼과 작은 칼이 합심을 해서 쟤를 치는 거죠. 더 좋은 건요, 신금에서 그런 병화가 여기 신자진을 하는 거니까 신자진 임수에 또 병화가 뜰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물도 커지고 명예도 높아지고, 재물이 커져서 명예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야, 저 사람은 돈 벌어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됐어? 와, 하고 우리가 쳐다보는 거죠. 자, 이런 구조면은 좋은데, 그런데 원국에서 유일한 예가 뭐 을경합돼 있어. 예. 자, 이런 구조라면은 신유가 왔어요. 좋을 게 없겠죠. 왜? 내가 합을 한 을목인데 신유가 와갖고, 야, 얘 원래 내 칼자루야.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 경신 입장에서 신유랑 싸워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긴다고 해도 이 신금은 뭘 갖고 와요? 병화를. 법적인 문제가 생겨. 이럴 때 이제 이 법적인 문제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거를 여자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비견으로 인해서 병신합의 구조를 만들죠.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서 비견으로 인해서 관을 끌어오고, 그 비견으로 인해서 재물의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자, 요즘 시대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예요. 애인이 없으면 불구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어쩌다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됐는지 몰라도, 자,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애인이 이제 뒀다고 쳐요. 그래서 걸렸을 때, 뭐 주변에서 남자든 여자든 걸렸다. 그럴 때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동네방네가 다 알고 그게 시끄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는 걸렸는데 배우자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라든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자식이 있건 뭐 하건 간에 그냥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난리 나는 경우는 흘러갑니다. 네. 그런데 어떨 때는 난리가 안 나고 잘 갈 수가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크게 난리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난리가 상대적으로 덜 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대운에서, 네, 인신사회를 만들어낼 때, 자, 신유대운에서 경신일주라고 했죠. 자, 을묘가 됐어. 자, 요럴 때 묘유충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해충도 돼. 묘유충이 됐던 여기는 해수, 여기는 사화, 그 다음 요 신금, 그 다음에 배우자궁 신금, 그 다음 신금에 이제 저기 신유대운에서 오는 병화. 이런 구조가 됐을 때는요, 인신사회와 병화라는 글자로 생기잖아요. 아주 시끄러워져요. 이런 구조라면. 동네방네가 다 알아. 왜? 병화가 뜨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인신사회를 만드는 구조니까. 이럴 때는 아주 그냥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구조를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진토가 있다. 그러면 신유대운에 이제 신자진으로 흘러가죠. 진유합으로 흘러가요. 그런 경우에 합으로서 운의 흐름이 흘러갈 때는요, 생각보다 아까 같은 경우 인신사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관이 올 때는 엄청 크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생기더라도 주변에 쉬쉬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네. 별걸 다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신유대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축대운에 요것도요, 잘 봐야 되는 게, 신금이 그 뿌리 유금 때문에 유축. 자,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사화죠. 그러니까 신축대운은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사화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죠. 그런데 무턱대고 사화가 오는 게 아니라 신금의 뿌리 유금이 내려와 갖고 사유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원구에 있는 구조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미토가 있거나 술토가 있거나 진토가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이 신축대운은 당연히 진술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특징이 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신금의 뿌리 유금이 내려와 갖고 그러니까 교육과 인연 맺었다. 뭐 말하는 건 영업도 있지만은 특히 교육과 인연 맺었다. 그럴 때는 이게 사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유축으로 인해서 이제 자갈이 생긴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갑이 오면은 되려 진술충미가 안정이 됩니다. 갑이라는 글자는요, 토를 누르는 성질이 있죠. 진술충미일 때 천간에 갑이 원국에 있으면은요, 여기는 올 수가 없겠구나. 뭐, 자, 갑이 있으면은 진술충미를 억제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턱대고 진술충미가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럴 때 부동산, 특히 땅을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 이럴 때는 애누리 없는 진술충미가 되죠. 근데 그러한 행위를 안 한 상태에서 직업적으로 교육과 인연 맺었다. 그럴 때는 나쁠 게 없어요. 거기다 또 신금 병화 끌어올 테고. 예. 그러니까는 그 특징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상담을 할 때 손님에게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으면 지금 대운에 돈을 굉장히 크게 벌 수 있다. 지금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 직업을 알아들은 상태에서 그걸 갖고 이 대운을 생각을 하셔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기 속된 말로 창피하다고, 쪽팔리다고 안 물어보고 얘기했다가는 엉뚱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신축대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해. 네. 경신일주가 신의 대운을 봤다. 일단 해수가 당연한 얘기죠. 신금의 뿌리 유금이 묘를 끌어올 수 있죠. 요 얘기가 말로 인해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신금의 뿌리 유금이 묘유충을 하려면 입으로 떠들어야지 묘유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해묘미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이 해수는 무슨 짓을 해요? 인신사회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신의 대운에 역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경금 입장에서 신금이라는 거는요, 내 부하기도 하지만 병화를 갖다 끌어와. 병화가 온다는 얘기는 내가 명예가 될 수도 있지만,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명예가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뭘로 따져요? 원국에 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경금은 일단 천간에 수가 있느냐, 없으면 지지라도 있어야 돼. 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금은 마찬가지예요. 관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이 경금이 천간으로 수가 있다, 그럼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를 얼마든지 감당하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 신해면은 더 좋지. 예.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은 수가 있으면은요, 그 수를 또 막을 수 있는 제방이 있느냐를 또 따져야 돼. 또 제방이 있으면은 그 제방이 화생토를 받아서 튼튼하냐, 아니면 물러 터진 제방이냐, 이런 걸 또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할 때 생각하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알아서 몸이 반응을 하죠. 기초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저절로 반응이 돼야 돼. 경금이 수가 있다, 화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수가 가둬질 수 있는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으면은 그 토가 물은 토냐 아니냐에 따라서 화생토 받은 토냐 아니냐를 또 따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간목의 생을 받은 화가 화생토를 하느냐 아니냐를 또 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차삭 들어간 상태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대운이 오면 좋은 거고, 그거를 방해하는 대운이 오면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만이 그때 이제 기초가 되는 거고, 그걸 갖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응용이 깊어지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신해가 왔다. 말하는 걸 통해서 묘유충으로 해묘미를 만들 수 있으면 땡큐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해묘미로 인해서 생긴 것이 천간의 을목이죠. 그럼 경금 입장에서 이 을이라는 거는 부동산으로 생긴 재물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남자 사주에서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이 될 수도 있죠. 특히 경금 입장에서는 갑이 좋다고 했는데 경신이니까. 그런데 해묘미로 인한 을목이 을경합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자는 생겨도 돈은 못 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부자 될래요? 아니면은 바람 펴서 가난뱅이로 살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신묘. 신묘 나쁠 거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좋을 것도 없어. 왜? 신묘라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묘유충이죠. 잘못하면 신묘대운은 임신사회를 제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듬해 신금이 끌어온 병화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도 따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신묘대운은 요것만 딸랑 놓고 보면은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 왜냐면은 원국의 진술충미 구조, 이런 구조라면은 신묘가 해묘미부터 하니까 묘유충이 안 가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구조가 아니라고 치면은 그럴 땐 또 얘기가 틀려져. 예를 들면은 이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수가 빠졌어. 그럴 때 사화, 임목, 신금이에서 빠지는 해수가 빠졌다고 했죠. 자, 이럴 때 신묘대운은 해묘미의 해수를 불러갖고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대. 문제는 뭐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금의 뿌리 유금이 해묘미를 깨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기 그러니까 인신사회 중에서 빠져있는 게 해수인데 묘라는 글자가 해묘미를 잡아주니까 안정이 돼서 좋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천간의 신금이 신묘대운으로 왔잖아요. 을묘대운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요 신금의 뿌랭이 유금이 해묘미를 깰 수가 있죠.
이럴 때 이제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만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 비견으로 인해서 비견과의 어떤 말로 인해서 비견,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아랫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신야의 구조에서 해묘미로 잡아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요 천간 신금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따져보시면 된다. 그래서 해묘미에 이제 미토 남았네요. 네. 미토, 신미. 당연히 신미니까는 이 미토가 인신사에서 해수를 부르는 통로냐, 아니면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신금, 미토를 깔고 있는 신금이니까 병화를 끌어와 갖고 이 병화가 원국에서 병정 갈등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다음에 요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가 임수가 있을 때 뜨느냐 마느냐, 갈등을 만드냐 마느냐, 명예가 높아지냐 아니냐, 명예가 갈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정사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신미대운이야. 여기 이제 갑은 아니지만 임목이 있어. 그럴 때 이 신미대운에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와서 갈등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임목이 있다는 얘기는 갑으로 병정갈등을 가릴 수 있는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토가 해묘미의 해수를 부르게 되면은요, 순간적으로 이게 인해합을 하게 되면은 인신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인해합을 하게 되면은 인해합 목으로 인해서 이럴 때 이 병정 갈등을 가릴 수 있는 갑이 보이지 않게 생겨요. 이럴 때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물이 커진다라든지, 또는 인해합으로 인해서 생겨 있는 갑목이 병정을 해결해 주니까는 화라는 명예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금이 금을 봤을 때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수를 보는 걸 따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드디어 이제 경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금이 수를 봤을 때, 네, 역시 수는 천간으로 임수와 계수, 그 다음에 그 임수가 임신이냐 임자냐 임진이냐, 뭐 당연히 예, 마찬가지 임수 계수가 계사냐 계유냐 계축이냐 또는 해묘미를 알고 있는 계수냐. 예. 자, 일단 경신일주를 예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럴 때 임신대운이에요. 액면가로만 얘기하자면 좋다고 했죠. 왜냐면 금이 수를 본 거니까. 물론 원국에 수가 많은 상태냐 적은 상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예, 무호생이라고 칠게요. 네. 자, 무호생일 때, 그럴 때 임신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자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든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여기 뭐 기왕이면 진토까지 얘기를 해볼까? 자, 신자진인 상황에서 그럴 때 이제 임신이라는 글자를 본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수의 범람이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무호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무호라는 우화가 화생틀 해주는 무토잖아요. 이럴 때 나쁠 게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요 구조가 아니라 이쪽이 진토고 이쪽이 자수면은 이럴 땐 또 얘기가 또 틀려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신자진 하기 이전에 이미 좌우충을 한 거야. 그렇죠? 이럴 때 임신대운이 오면은 이럴 땐 또 좋아. 왜냐하면은 좌우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라는 글자가 와갖고 얘랑 같이 신자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충이 해소가 됐으니까 이 오화가 살아나죠. 오화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토라는 제방도 살아나는 거죠. 인호술로.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는 물은 합쳐진다는 개연성 때문에 신자진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임수의 이
우화가 살아났으니까 병화가 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자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임신대운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임신이 임수가 그냥 임수가 아니라 금생수를 받은 임수죠. 예를 들면은 이모나 이민하고 임신은 완전 천지 차이지. 그렇죠? 금생수 받은 임수니까 그거를 쉽게 풀어보면은요,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의 생을 받은 임수죠. 그럼 물이 수량이 강해요, 적어요? 강하지. 그럴 때 제방이 살아났을 때, 제방이 있을 때는요, 수량이 강하면은 그 제방이 물을 가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임수의 병화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화가 깨져 있는 상태라면은 띄울 수가 없죠. 그러면 안 좋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연성을 갖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자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좌우충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임자가 오면은요, 좌우충이 해소가 되는 거야. 이럴 땐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자수가 여기 없다. 예. 그럴 때 좌우충이 된 거죠. 이럴 땐 안 좋겠지. 왜? 제방이 깨져버리면요, 물은 흘러가 버려요. 우리가 제방 하는데 그 제방은 튼튼해야지, 댐이 튼튼해야지 물을 가두잖아요. 그쵸? 댐이 약하면은 물이 와서 휩쓸고 가면은 댐이 붕괴되면은 되려 탁수만 생겨. 안 좋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호라면은 이 우화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깨지면은 왜, 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좋은데? 그런 걸 이제 이 실관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서는 실관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지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무라는 글자를 육친상으로 대입을 해보고,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 대입도 해보고, 육친 대입과 부모 대입, 그 다음에 직업 대입, 이런 걸 다 대입을 해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게 제방이 튼튼한 무토가 되려면은 이 오화가 깨지면 안 되죠. 그 깨지면, 예를 들어 원국에 깨져 있다. 그러면 이 좌우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올 때가 좋은 거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원국에서 안 깨진 상태에서라면은 우화를 깨는 글자가 오면 안 좋겠죠. 예, 이것도 역시 똑같은 뭐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임진, 진토가 임수랑 같이 왔죠. 그럼 임수의 뿌리 자수가 언제든지 내려와 갖고 뭘 불러요? 신금을. 자, 이럴 때 임진이라는 글자는요, 내가 경신일주라고 했죠. 그럴 때 또 다른 신금을 부를 수 있는 매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임진에서 온 진토가 또 다른 신금을 부를 수 있는 매개물이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우자궁의 변화를 잘 보란 얘기예요. 이럴 때. 왜? 요 임진대운의 임수는 병화를 띄울 수도 있고 정화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정화가 오게 되면은 이 진토로 인해서 오는 신금 때문에 배우자궁하고 동일한 글자가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걸 통해서 이성 문제라든지 배우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개연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민으로 갑니다. 이민. 자, 당연한 얘기지만 원국에서 타고난 글자와 대운에서 오는 글자가 인신사회나 인신충이나 뭐 이렇게 진술충이든 인신충이든 사회충이든 부닥친다고 쳐요. 원국의 글자와 대운의 글자가 부닥친다. 자, 요것만 기억해도 저기 경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럴 때 무조건 충이니까 뭐 인신사회니까 이 개념만 버리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요 이민대운이 원국에 필요한 글자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정말 핵심이고 이게 비법이야. 저는 요 단순한 걸 알기 위해서 6년 걸렸어요. 왜?
필요한 글자가 오면은요, 충이나 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급한 대로 먼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원국에서 화가 강할 때 이민이 왔다. 예를 들면은 뭐 무호라고 칠게요. 자, 이럴 때 임목하고 우화가 만나서 인옷을 하죠. 그러면 이때 병화가 뜰 수 있어. 임수에.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인호술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병화까지 임수에 뜨죠. 요 임수가 자칫 잘못하면은 말라서 쪼그라들어. 그러면은 이 임수가 안 쪼그라들려면은 내가 경신일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뿌리 자수랑 신자진이 돼야지만이 요 임수가 버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신자진을 하라는 얘기는 배우자공 신금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신자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요때 배우자하고 헤어졌거나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배우자하고 헤어졌다? 그럼 요때 신자진이 안 되죠. 그럼 요 임수도 말라버리죠. 자, 이거를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임수가 마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숙제로 남겨둬도 되겠죠. 네, 숙제. 자, 그래서 이모로 갑시다. 숙제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캥기는데, 예를 들면은 수가 마르면은요 화를 감당 못한다고 했죠. 그럼 남자 사주는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해외 부서로 발령나지 않으면은 직장 다니다가 힘들어서 과로사 하겠다 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여자 사주에서는 관을 감당 못한다고 했잖아요. 수가 마르면은. 그럼 뭐 어떻게? 버거워서 결혼 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 예. 똑같은 얘기. 자, 이 임수가 인호수를 달고 올 때는요, 마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원국에 사일축에 유금이 있다. 예. 자, 유금이 있든, 천간에 신금이 있든, 이럴 때는 요 임수가 임오로 오든, 이민으로 오든, 임술로 오든, 유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는 안 말라요. 네, 당연한 얘기죠. 금생수를 받고 또 이 유금이 사일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이 임수가 마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경신인데 금생수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금생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생수 말로만 하지만은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돼. 그럼 경신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지. 그럼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재물을 감당한다, 명예를 감당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글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면 사주가 앞만 봐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자, 임술로 갑시다. 술토가 그지 같네. 자, 임술대운을 봤다. 경신일주가. 좋을까, 나쁠까? 예, 이제 이 말하기도 지겹네요. 너무 많이 했어. 자, 이럴 때 말이죠. 이 술토가, 진술충미를 안 하면 당연히 좋을 테고, 그 다음에 경신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임수라는 글자의 자수가 내려올 수 있으면은, 요 경신하고 만나서 신자진을 할 수 있다. 금방 좀 전에 했던 내용 반복이에요. 그러려면은 배우자궁이나 결혼을 해야 되고 배우자궁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이지 않게 진토가 따라와. 그럼 여기 술토하고 보이지 않는 진토하고 그 다음에 원국의 미토나 축토나 또 다른 토들이 진수충을 안 만들면은 나쁠 게 없죠.
그런데 그걸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진술충미가 되면은 토로 인해서 물은 탁수가 되죠. 탁수가 되면은 관을 감당할 수 없다. 관을 감당 못하면 관제수가 생긴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공식같이 그냥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쭈루루룩 나와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게 기초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다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초는. 그래서 임술이 됐다. 진술증미로 가면은 안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요 임수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쵸? 예. 자, 그러면 개수로 넘어갑시다. 사실은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앞에서 했던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금일간들은 수를 꼭 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가 있으면은 관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수를 가둘 수 있는 토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그런 걸 따지라고 했죠. 아까 임술대운 얘기할 때 이 술토로 인해서 물을 가둘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인호술로 인해서 임수가 마르니까 그런 것만 잘 따지면은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져. 경금이 개수를 봤다. 수는 수인데 하필 개수야. 그것도 뭐 개사, 개유, 개축. 그나마 이 사유축을 깔고 있는 개수는 괜찮아. 네. 근데 해묘이 깔고 있는 개수는 이건 좀 깝깝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예.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경금을 큰 칼이라고 얘기하죠. 개수는 작은 물이야. 그럼 큰 칼과 작은 물이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안 맞죠. 자, 육친상으로는 얘기하면은 상관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금수상관, 저기 금수상관이면은 이제 위압, 그러니까 저기 금수상관 요경관이라고 해서 이제 금수상관일 때 관을 봐라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금이 상관, 금수상관을 위압했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겁니다. 경금이 개수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못 놀아. 못 놀죠? 그러면은 경금은 뭘 그리워할까요? 신자진의 임수를 그리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수를 이미 이제 이건 원국 얘기인데 자 기왕에 이제 개수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원국에 있는 경금이 개수를 봤다. 임수가 아니라 그럴 때는 원국에 있는 개수를 봤을 때 임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대운에서 오는 임수가 오면은 요때 횟가닥 맛이 갑니다. 물론 물과 물이 합쳐지면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횟가닥 맛이 가요. 자, 근데 거꾸로 대운에서 지금 개수를 본 거야. 원국에 개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 이럴 때 말이죠. 원국에 수가 없다. 자, 소위 말해서 식상이 없다. 이럴 때 개수를 보면은 안 보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럴 때 이 개수가 개유로 왔다. 개사 논하기 전에 개유부터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개수가 사유축을 깔고 있는 개수다. 그럼 이 개수는 끊임없는 금생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요. 끊임없이 금생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수의 뿌리가 뭐냐면은 해수예요. 자, 그러면 이 해수는 끊임없이 금생수 받는 개수의 뿌리 해수로 인해서 해묘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묘미가 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재물로 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괜찮아. 네. 그런데 원국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개수를 봤어. 원국에서 임수는 없는 상태에서요. 그럴 때 또 개수를 보잖아요. 자, 이럴 때
개개로 인해서 온 해수가 해묘미로 흘러가지가 않고 인신사유를 갈 소지가 커요. 원곡의 개수가 있을 때는. 물론 개묘다 이런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 경금이 개수를 봤을 때는요, 임수처럼 원활하게 잘 풀리는 게 아니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잘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개수가 끌어오는 무토가 무기압 화가 되죠. 자, 이 무기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수가 탁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끊임없이 무기압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는 내용이 돼요. 자, 일단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봅시다. 개사. 자, 개사라는 거는요, 사유축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달고 왔죠. 자, 그러면은 내가 경신이야. 개사는 인신사유를 할 수 있죠. 이걸 말려주려면은 말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입에 관련된 거를. 네. 물론 여기에 유금이 있으면은 얘기는 이런 복잡한 말을 안 해도 되죠. 근데 유금이 없을 수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은 없는데 하필이면 인목이 있어. 자, 요럴 때 개사대운이 온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인신사유가 맞죠. 그 다음에 빠져있는 해수는 개수 때문에 올 수가 있어. 해수가. 자, 요 구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신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금방 인신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인신사유의 특징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돼. 예를 들면은 움직이는 거니까 자동차, 운송, 택배 이러한 거에 관련된 사업이나 행위를 하지 말라. 내지는 인신사유가 움직이는 거고 이 사화가 어떤 이동 수단을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인신사유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인신사유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요, 특히 태궁자리하고 인신사유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 대운에서는 이사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게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내내 이사하지 말라? 아니죠. 세운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지. 세운에 따라서 인신사유가 와야 되는 시점이 될 때는 그때는 이사를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기해년이다. 예. 기해년이다. 그러면 이거 인신사유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기토가 왔고 여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인신사유가 이럴 때 순간적으로 와해가 되죠. 이럴 때 그 시점에 이사를 갈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이사를 가면은 또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태궁절의 변화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유다. 이 개수는요, 마르지 않는 개수가 되죠. 사유축이 생을 받는 개수니까. 특히 유금이 천간 신금이 노는 개수 아닙니까? 금생수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요 개수는 무토를 계속 끌어오죠. 그럼 무기와 화로서 보이지 않는 명예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유금이 이럴 때는 이제 말을 많이 할수록, 그러면 사유축에 안고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개수는 더 커지고, 개수가 커지면은 무토를 끌어와서 무기와 화란 명예도 생기지만은 개수의 뿌리 해수가 헤매미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진다. 이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개축이다. 개축. 네. 같은 얘기 반복할게요. 이 축토가 진술축묘를 안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개수는 탁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사유축의 개연성으로 돌아가라. 그럼 개수는 살아난다. 개수가 살아나면은 무토로 끌어올 수 있고 해묘미로 인해서 재물이 커지고.
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이축에 있는 개수는 무기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병화나 이거는 지금 우리 원국에 수가 없을 때 얘기니까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예. 수가 있으면은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임수가 있는 상황에서 뭐 개수가 무기압을 했다. 그러면 뭐 병화가 와도 방해될 게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원국에 수가 없을 때 경신일간이 개축을 받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럴 때 이 축토가 진술축면을 안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역시 또 사회축의 개연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해. 위아래가 각이에요. 그 얘기는 개묘하고 완전 틀리죠. 왜? 개해잖아요. 간여지동이죠, 위아래가. 둘 다 수야. 그러면 이 수는요, 얘는 왜 지어졌냐? 얘는 그 뿌리 해수가 있으니까 강한 개수죠. 이럴 때 요 글자들은 역시나 해묘미 목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강하니까는 일단 경신일주잖아요. 이럴 때 원국에 만약에 천간으로 을목이 있다. 뭐 여기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을목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합을 했던 경금은요, 개라는 물에서는 충분히 놀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개가 위아래가 같은 뿌리를 달고 왔을 때는요, 수량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걸만 보지 마시고, 특히 내가 경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리세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개가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물이 크게 들어오면은 제방도 어떻게 커야죠. 제방이 물을 가둘 때 얘기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요, 제방이 없을 때는 물을 못 가두죠.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들어왔다 흘러가죠. 들어왔다 흘러간다는 얘기는 돈도 따라 흘러가고 명예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방이 없을 때는 수가 크게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 예. 그 다음에 계묘. 자, 요 계묘는요, 묘유충을 안 하면 못 써먹어. 당연한 얘기죠. 왜? 이 개수는 수생목 돼 있잖아요. 그럼 경금이, 원래 경금은 개수에서 놀기가 힘든데 큰 칼이 작은 물에서 못 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수생목 돼 있죠. 이럴 때 해묘미가 좋으냐? 절대 안 좋아. 그러니까는 거꾸로 그러니까 경금이 개수가 있을 때 지지가 해묘미다. 좋을 거 없어요. 이러면 경금이 묶여버려요. 이럴 땐 이 해묘미를 풀어야 돼. 그러면 해묘미를 푸는 행위가 뭐냐? 말하는 것을 관련된 그런 일을 해서 해묘미가 아니라 이 묘가 유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묘유충으로. 그래야지만이 이 개수가 살아나고, 살아난 개수가 무기압이라는 걸 하든지, 아니면은 그 뿌리 해수로 인해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오든지. 그러니까 개묘가 해묘미를 깔고 있으면 좋을 게 하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해묘미를 풀어주는 게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다. 마지막 개미네요. 네. 개축하고 같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개축의 축은, 요 축은 사유축의 개연성을 만든다고 했죠. 개미는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어.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수가 필요한 경금 입장은 차라리 개축이 낫지, 개미보다는. 그래서 경금 입장에 개미 대운이 왔다.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은 게 기본인데 어떻게 안 좋으냐는 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개미 대운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개수의 뿔이 해수가 내려와 갖고 인신사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또 미토라는 글자가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잖아요. 그럼 부모 형제 핏줄로 인해서 재물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또 잘 따져봐야 돼. 왜? 경금이 못 노는 개수가 달고 미토거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먹으면은 갈증이 더 심해요. 아싸리 안 먹는 게 나아, 그럴 때는. 그 갈증이 해소될 만큼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목말라 죽겠을 때 물을 살짝 한 모금 먹고 말았잖아요. 그럼 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요, 수가 없을 때 개미로 오잖아요. 이게 환장하는 거야.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안 오면 그냥 어차피 안 오는 거니까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이렇게 개수라는 한 방울 물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해면미로 이제 사라질 개수잖아요. 이럴 땐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이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상관경관이 유화백단이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금의 물상 시기 조건 중에서 지금 3주차, 예, 2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수까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기로 넘어가면 끝나는 이제 십간운이 십간의 물상의 시기 조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